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어제는 절기상으로 1년 중 가장 많은 눈이 내린다는 대설이었는데요. 네. 예, 우리 선조들은 이맘때쯤이면은 농사일과 월동 준비를 다 마무리해놓고 새해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월동 준비 잘 하셨습니까? 뭐 사실 대구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눈이 막 많이 내린다거나 춥기로 유명한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매서운 겨울 한파는 어디든지 준비를 해야 그렇죠. 되겠죠. 예. 월동 준비 단단히 하지 않으면 이 겨울을 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옷 좀 따뜻하게 여며 입고 운동 꾸준히 하면서 건강 관리하는 게 최고의 월동 준비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예. 예쁜 주부는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저 같은 주부에게는 네. 월동 준비하면 김장이거든요. 뭐니 해도. 그래서 김장철 되면 이거 김장을 좀 해야 되나? 안 하면 좀 섭섭하고 하려니 힘들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서 저희 옆집에서 김장한다길래 제가 제 솜씨를 못 믿어가지고 도와주고 김치를 한 통을 얻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 마음이 어찌나 든든한지 저 월동 준비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어때요? 김샘 댁은 김장 하셨어요? 김장을 한 게 아니고 김장 문제를 해결했죠. 어떻게요? 해마다 김장 때만 되면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네. 일주일마다 김장하는 느낌으로 사 먹자. 아. 방법을 제안했죠. 잘했죠? 매주. 괜찮아요. 네,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런 방법은 제가 해결한 거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월동 준비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네. 예. 준비는 못했고 또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까? 네. 방법이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그렇죠. 겨울엔 더더욱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따뜻한 데서 꼼짝 안 하고 있는 걸로. 동면? 그것도 뭐 준비라면 준비할 수 있겠죠. 엄청난 예. 계획이죠. 사실 김새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네. 추워지면은 집 안에만 머무르고 싶어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따뜻한 봄을 준비하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달리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달리는 것 자체만으로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하기에 이름하여 기적의 마라토너라고 불리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왜 기적의 마라토너로 불리는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바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마당 대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와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한 분 한 분.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마라토너를 사랑하는 이번 서울 마라톤 우승한 박현준입니다. 박현준 씨. 네. 예. 서울 마라톤 대회가 언제 있었는데요? 예, 11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오,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네요. 지난달에. 예. 음. 거기에서 우승하셨습니까? 예, 우와. 근데 마라톤 부문이 있잖아요. 예, 선수들. 풀코스 부분 우승했습니다. 풀코스 예. 부문. 그러니까 엘리트 부분은 이제 선수고 예. 일반인 부분 우승자란 예, 말씀이시죠? 마스터즈 부분 우승했습니다. 아, 바로 지난달 서울에 있었던 마라톤 대회 무려 우승자분께서 우승자. 이야. 또 우리 아침마당 대구를 찾아와 주셨고요. 옆에 계신 분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리는 부자 팀 제국의 배종훈이라고 합니다. 배종훈 선생님. 네, 팀 제국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은 아마도 제국 씨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소개 좀 들어볼게요.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 제국의 배제국입니다. 팀 제국의 배종훈, 배제국 부자. 네, 부자 와. 나와주셨어요. 팀 제국이니까 함께 달리시는 겁니까? 네, 저희는 늘 함께 달립니다. 늘 함께 어떻게 달리세요 지금? 그러면은 아버지가 저를 아들과 함께. 밀어주시나요? 제국이는 마라톤하는 전용 휠체어 태우고 예. 제가 밀면서 달립니다. 이렇게 또 기적의 마라토너라고 불리는 저희가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네. 나눠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소개해주신 박현준 씨부터 왜 기적의 마라토너로 불리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대장암을 작년 9월에 수술을 했는데 예. 네. 올해 11월에 마라톤 풀코스 부분 우승을 해가지고 그래가 기적의 마라톤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이요? 아니 그 암 수술 이후에 이렇게 풀 코스 달려도 상관없는 겁니까? 괜찮은 거예요 몸에? 예,
지금 현재는 네. 제가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좀 걱정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우승했으니까 놀라워하실 것 같기도 하고 뭐라 그러세요 주변에서는? 예, 주변에서는 뭐 반응이 미쳤다, 제정신이냐 예.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 인간 승리다, 감동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일반인 부문에서 우승하면 기록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예, 이번에 우승 기록은 예. 2시간 26분 26초입니다. 네, 네. 42.195km를 2시간 26분이요. 예, 26분입니다. 와, 기록이 진짜 어마무시한데요. 대단합니다. 대단한 예. 분과 저희가 함께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자, 이어서 다음 기적의 마라톤으로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주변에서 왜 기적의 마라톤이라고 불리는 것 같으세요? 우리 제국이가 네. 근육병 판명을 받고 20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라톤을 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제국이가 함께 달리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지금까지 이겨내온 자체가 기적의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기적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혹시 팀 제국이긴 하지만 아버지 혼자서 뛰시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 아닙니다. 절대 저는 혼자 못 뜁니다. 저는 100m도 혼자 뛸 수도 없고 하늘에 노래집니다. 어머나 그 정도 그런데 정도. 네. 아버님과 함께 달릴 때는 풀코스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들이 앞에 있으니 아무래도 그런 힘 때문에 달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인적인 힘이 생기는 거군요. 좀 무게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제국 씨 몸무게에다가 또 휠체어 네. 무게까지 나가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우리 제국이 몸무게가 한 45kg 정도 되고요. 예. 휠체어 무게가 한 30kg 좀 되고 30kg에서 35kg 정도 되고 네. 또 이제 제국이 이제 물건들을 좀 챙겨서 이제 다 하면 한 80kg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실례지만 제국 씨 타고 있는 휠체어 그대로 나가십니까? 아니면 그 대회용 휠체어가 따로 있는 건가요? 대형 휠체어가 따로 있고요. 네. 평소에 타고 있는 제국의 일반 휠체어입니다.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휠체어 물론 뭐 대단하신데 그래도 좀 바퀴가 있으니까 휠체어에 좀 가벼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게 마라톤 코스가 평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울퉁불퉁 예. 길 때 오르막 내리막 이런 길을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평길도 좋긴 한데 네. 그 평길에도 굴곡이 있는 길들이 많아요. 예. 그 길을 다 피해 다녀야 하고 네. 길이 나쁘면 제국이가 몸에 통증이 오기 때문에 다 피해 다녀야 하고 또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 제가 힘들어서 헉헉거리고 또 내리막길에서는 제국이 휠체어 무게 때문에 또 어쩔 때는 이제 딸려 내려갈 때가 있어서 위험할 때도 많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네요, 정말. 그 마라톤 코스가 42.19km잖아요, 그죠? 네. 대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5시간인가 6시간 안에 들어와야 완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던데 네. 휠체어 이렇게 밀고 달리면 기록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저희가 첫 춘천 마라톤에 대해 나와서 5시간 12분에 완주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 뒤로는 이제 3시간대, 4시간대 이렇게 완주를 하는데 3시간대도. 네. 아들하고 달리다 보니까 네. 또 마라톤도 기록이다 보니까 네네. 조금씩 빨라지게 되더라고요. 기록 욕심까지 또 내셨네요. 와, 정말 기적의 마라토너라는 수식어가 전혀 결국 아깝지 과장이 않아요. 아니라는 네. 거, 손색이 없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한 분 한 분씩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암 수술 받은 지 1년여 만에 마라톤 대회 일반인 우승을 차지한 우리 박현준 선수. 네. 선수 맞아요. 언제부터 달리기 시작하셨어요? 2019년 10월부터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달리기로 네. 그 전에 또 그럼 달리기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원래 선수 생활을 했고 진짜 선수 생활? 네, 진짜 선수 생활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네. 대학교 졸업하고 실업팀 선수 생활을 1년 정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시절까지 꽤 긴 시간 선수로 활동을 하셨는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네. 그만둘 때는 제가 좀 운동도 하기 싫고 예. 이제 좀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예. 그래가지고 그만뒀던 것 같아요. 좀 지겨웠을 네.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수를 그만두고는 다른 일을 또 시작하신 건가요? 선수를 그만두고 네. 제가 군대를 갔다가 네. 예. 다시 택배업을
하고 운동은 안 했습니다. 전혀. 제대 이후에는 그러니까 운동과는 좀 아예 네, 다른 일. 다른 예, 세상을 다른 일을 했어요.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한 건데 예. 그 대학생 때 학생 때도 그러면 이제 장거리 선수셨어요? 아니면 아예 마라톤 선수셨어요? 아, 중장거리도 하면서 마라톤을 병행했어요. 함께. 중장거리. 그때는 이제 좀 성적이 어떠셨습니까? 선수로 활동할 때는. 아, 저는 선수로는 뭐 표현을 하자면 이류 선수, 이군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항상 연습 때는 예. 기록이 잘 나왔는데 네. 시합만 가면 좀 연습했던 기록만큼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래가 시합 성적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항상 입상권에서는 좀 멀었습니다. 왜 실전에는 성적이 잘 안 나왔을까요? 분석 한번 해보셨어요? 아, 지금 와서 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연습만 많이 한다고 잘 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무식하게 연습만 좀 열심히 하고 컨디션 조절이라든지 뭐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았어요. 요즘 또 스포츠도 예. 과학이니까요. 훈련도 맞아요. 과학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실업팀 나온 이후에 군대 갔다 와서 사업하면서는 아예 달리기는 안 하신 거예요? 아예 멀리 하셨나요? 예, 아예 달리질 아예? 않았습니다. 오, 항상 달리던 습관이 됐을 것 같은데. 아, 그냥 네. 일을 하면서 잠깐 이래 달리는 건 해도 네. 아예 전혀 달리질 않았습니다. 오, 그러면 다시 달리기를 시작한 건 예, 언제였어요? 한 2019년이니까 4년 전부터 다시 그래 달리기 시작하였고 그때 좀 몸이 둔해지고 건강 삼아 다시 달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뭐 계기라면 이제 좀 예. 운동 삼아서 예. 건강을 해보자. 위해서. 아. 지금은 딱 보면 정말 마라토너 같은 느낌에 마르지만 좀 단단한 탄탄한 느낌이잖아요. 혹시 그러면은 안 달릴 때 그때 살이 좀 많이 쪘나 봐요? 아, 제가 이래 설명하면 네. 그때도 뭐 마른 편인데 네. 지금 몸무게가 60kg가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 74kg 정도 나갔었어요. 꽤 차이가 나네요. 그럼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좀 건강을 위해서 다시 달려야 되겠다 해서 다시 달렸어요. 근데 다시 달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 대장암이라는 거는 언제 발견하신 거예요? 아, 대장암은 네. 작년 9월에 제가 위장 내시경을 하면서 발견을 했고요. 그 전에 이게 이빨 치료를 하면서 그 항생제를 먹었는데 혈변이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크게 대수롭지 제가 네. 않게 생각을 하고 괜찮겠지 이래 하고 있었는데 자꾸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예. 빈혈도 생기고 이래 해가지고 그 검사를 그때 9월에 해가지고 수술도 했습니다. 그럼 그 진단 받을 때 몇 킬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예, 처음에는 대장암 대구에서는 이제 CT 상으로는 대장암 3기로 이래 진단을 받았는데 서울에 가서 수술하고 CT를 다시 찍고 조직 검사를 했을 때는 최종으로는 대장암 2기로 판명받았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 믿기지가 않는 게 작년 9월에 대장암 수술하셨잖아요. 예, 근데 올 11월에 예, 마라톤 풀코스 그것도 우승을 하셨어요. 예. 보통 5년 정도는 지나야 뭐 완치 판정을 그렇죠. 받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때서야 이제 정상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예. 그 힘든 마라톤을 하실 정도면 뭐 그렇게 큰 수술이 아니었나 보네요. 그럼. 아, 아닙니다. 되게 큰 수술이었고요. 예. 예, 수술은 정확하게 하면 직장암이었고요. 예. 정확한 명칭은 직장암에 이제 직장 일부를 절제하는 큰 예. 수술을 해가지고 제가 직장 기능이 지금도 일반인에 비해서 안 좋아요. 예. 소화 기능도 안 좋고. 아니 그런 상태에서 와 지금 그 완치를 향해서 그 완전 관해라고 하는 완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제 과정인데 예. 그래도 뭐 적당한 운동이야 괜찮겠지만 마라톤 풀코스는 굉장히 가혹한 운동이잖아요. 예. 의사 선생님이 그 정도 해도 된다고 하시던가요? 아, 처음에는 이제 6개월 동안은 제가 달리기 한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수술을 하고 네. 이제 6개월 동안은 병원에서도 수술 부위가 터지면 그게 안 되니까 걷기 운동만 하라고 예. 해가지고 살짝 걷는 정도만. 네. 예, 제가 걷는 거를 하루에 한 25,000보에서 3만 보 정도를 걸어 다녔고요. 와. 그리고 진단을 이제 다시 재진료를 받을 때
제가 달리기를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네네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는 제가 건강 달리기를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겠죠. 달리기라면 누가 마라톤 풀코스 생각했겠어요. 그냥 적당한 달리기 생각하셨겠죠. 제가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마라톤 풀코스랑 그냥 달리는 게 아니고 선수처럼 예. 힘들게 달리는데 괜찮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달리면 몸에 안 좋을 무리가 갈 거라고 그랬는데 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뭐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된다고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마라톤 42km를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죠. 그 행복하냐고 또 하면 아 달릴 때 행복하냐라고 네. 물어보셨군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 대답 어떻게 하셨어요? 네. 예, 저는 달리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스트레스가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 오히려 달릴 때 더 행복하다. 네. 스트레스가 더 없어진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군요. 그러면 뭐 제가 의사라도 그렇죠. 뭐 달리세요라고 네. 얘기할 즐거운 수밖에 일인데.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힘들어도 듭니다. 달릴 때 행복하다는 거 이 팀 제국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힘들어도. 네, 네. 그러면은 수술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조심해야 될 것들도 많아서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아, 처음에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됐어요. 이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 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소변이라든지 대변이 그냥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을 가야 될 예. 정도 제가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예. 아니었기 때문에 한 3, 4개월 동안은 제가 아,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면 별로 삶에 의미가 없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암이니까 죽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그 과정이 극복이 되던가요? 달리기를 하면서? 아, 달리기를 하면서 극복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네.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처음에는 그냥 달리기를 할 생각이 아예 없었고 할 수 있을 거라는 네, 생각 아예 하기가 안 했어요. 어려웠을 예. 것 같아요. 안 하고 그냥 걸으면서 예전처럼은 못 뛰어도 그냥 건강 달리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죠. 조금 조금씩 예. 이렇게 몸을 움직이셨다는 얘기인데 예. 다시 달리기 시작한 게 수술하고 나서 8개월 정도 후라고 예. 봐야 될까요? 그거 6개월 지나고 제가 뛰기 시작했고 한 8개월 네네. 정도 지나서 이제 예전처럼 건강하게 달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건강 달리기 정도 의사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좀 빠르게 걷는다든지 뭐 건강 달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사실 마라톤이라는 거는 네. 일반 사람들 사실은 굉장히 힘든 운동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빨리 달리고 싶었어요? 아, 저는 예전에 선수 생활할 때 좀 잘 못했던 거를 좀 마스터즈 하면서 잘 뛰어보고 싶은 생각도 예. 있었고 제가 다시 마라톤을 시작하면서 풀코스 우승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한번 해보고 끝내야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더 열심히 달렸던 것 같습니다. 현역 시절에 우승해본 적 있으셨나요? 아니 없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네. 그런 목표 의식을 네. 갖게 된 거군요. 근데 그 주위에 수술이나 투병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이 이렇게 다시 달린다고 했을 때 반응이 저는 너 제정신이냐? 아마 이런 반응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말리거나 네. 막 뭐라 하거나 그런 분들 많았죠. 예, 많았습니다. 제보고 제정신이냐, 미친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 제가 다시 뛴다고? 못 믿는 분들. 예, 못 믿는 듯. 그러면서 뭐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고 좀 뭐 반응이 제각각이라 가지고 예.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은 반응 보이거나 막 말리고 할 때 네. 비난하고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달리셨어요? 오기가 생기진 않으셨어요? 한번 내가 하고 해야 만다 그런 생각을. 아,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아, 암 환자도 할 수 있다는 것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희망의 아이콘. 그렇죠. 이 마라톤은 진짜 극한의 운동이거든요. 보통 뭐 죽을 각오로 달린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박현진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달리셨어요? 예,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게 달렸어요. 되나 그게? 42.195를 즐거운 마음으로. 윤정 씨 뭐 음식 먹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뛰었대요. 그러니 나오셨죠. 기적의 마라토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나누어 봐도 좀 마음이 좀 벅차오르면서 정말 이런 게 기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박현준 씨가 이 대장암 투병하면서 마라톤에 도전해서 우승하는 영상을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이야기도 나눌게요. 이거 출발이에요? 예, 지금 11월 지난달이죠. 네. 아, 서울 마라톤. 저 어디 있어요? 못 찾겠는데? 예, 저 빨간 타이즈. 빨간 타이즈. 오. 와, 출발 굉장히 힘차게 하죠. 야. 바닥이 지금 젖어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날. 날씨가 안 비가 좋았죠? 왔나 봐요. 예, 날씨 안 좋았습니다. 우비 입으신 분도 있는 거 보니까 비 왔나 봐요. 비 왔었나 보다. 아, 저 15,000명. 출발할 때는 네. 안 오고 네. 20km 지나서 비가 왔습니다. 예, 이제 선두 박현준, 로버트 허스슨 이제 선두 그룹 다 2명 남았습니다. 야. 와. 한 명은 저 외국 선수죠. 아, 외국 선수인데 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선수. 한국 거주하시네. 와. 오. 심장이 이분이 앞섰어요? 굉장히 크신 중간에?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와. 이제 거의 이제 골인 지점에 혼자예요. 이렇게 큰 격차로 우승을 하셨군요. 그 선수가 2위 했나요, 그러면? 예, 외국 선수. 상당히 격차. 2시간 30분이면 공식 기록은 2시간 26분. 예. 자, 당당히 가장 높은 높은 곳에 서 있는 박현준 선수입니다. 2023 JTBC 서울 마라톤 대회에서 위와 같은 저 성적으로 기분 어땠어요? 이 상을 아, 드립니다. 마라톤 하면서 가장 기분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벅차 올랐을까요? 선수 생활할 때 저 메달이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갖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시급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영상으로만 봐도 벅찬데 받았을 때 기분이 얼마나 짜릿하셨을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트로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바로 지난달에 받은 네. 1등 트로피입니다. 우승 트로피. 만져보고 싶다. 네. 귀한 얼마나 트로피잖아요. 의미 있을까요? 1등 하니까 확실히 기분 좋죠? 네. 아, 예, 주변에서 네. 뭐 격려 많이 해주시고 예. 뭐 그래요. 기분이 많이 예. 좋았어요. 그 미친 거 아니냐고 했던 사람들 입이 쑥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분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그거 정말 궁금해요. 아, 그분들 네. 또 다 인간습니다. 이게 떡 벌어진 입을 담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누가 가장 축하해 주셨어요? 좋아해 주고. 가족이랑 예, 네. 주변 지인들이 가장 축하해줬고 그날 경기 당일날도 동생 가족이 와가지고 조카랑 축하해줬습니다. 가족들. 예. 방금 영상을 봤으니까 그 결승선에 그 테이프를 끊을 때 그 순간에 기분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해본 사람만이 알죠. 그러니까요. 어떠셨어요? 결승전 딱 1등으로 통과할 때. 1등으로 들어올 때는 네. 솔직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네. 골인을 하고 나서 제가 드디어 1등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주변에서 막 박수 쳐주고 이러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지금 그날의 감정이 네. 가셔가지고 그 1등 하게 되면 세레모니 어떤 거 할 거 혹시 준비하셨어요? 세레모니 그냥 생각은 들어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짜요? 이 우승 확정이 됐을 때 나 1등이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 격차 많이 진짜. 벌어졌으니까. 한번 결승 테이프 딱 통과했을 때 그 네. 어떤 어떻게 포즈였죠? 하셨어요? 제가 준비한 표. 준비한 예. 표- 네, 자, 박현준 선수 가- 결승선. 역시 또 선수 생활을 경험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어떤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네. 다음 네. 대회에서 꼭 그러면서 들어오십시오. 다음엔 또 다른 포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다 있네. 혹시 우리 팀 제국 저 부자도 저 대회 출전하셨었나요? 저희도 서울대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대회 우승자가 박현준 선수란 걸 아셨습니까 혹시? 네, 말씀도 들었었고 또 투병 중이신 분이 우승하셨다는 하셨어요? 거에서 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세레머니 나왔으니까 팀 제국도 혹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세레모니? 이런 세레모니가 아주 멋있더라라는 거 맞아. 혹시 있으세요? 네. 저희는
저희 세레머니는 네. 우리 제국이하고 네. 뽀뽀하는 거고 그렇군요. 정말 달달한 이렇게 우승을 하셔서 꼬리를 하시고 테이핑을 끊을 때 네. 정말 부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아. 대회 동기십니다. 근데 누구나 우승하는 순간을 꿈꾸지 않을까요? 전 마라톤 나가본 적도 없는데도 방금 꿈꿨거든요. 한번 상상해봤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박현주 선수도 마라톤 준비하면서 네. 나 우승할 것 같은데 라는 예상을 혹시 네. 하셨을지. 아, 요번 대회 네. 예, 제가 요번 대회 준비하면서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오. 운이 좋으면 제 기록만큼만 뛰면 우승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뛰었습니다. 훈련 때도 기록이 좋았군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몸 아픈 상태에서도 기록이 더 좋아지네요. 정말 예, 신기한데. 연습을 제가 이번에는 좀 네.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박현주 선수 이렇게 자신 있게 나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누구를 다른 후보가 있었어요. 그래요? 예. 오. 알고 계시죠? 아까 같이 예. 뛰었던 분인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그분 성함이 예, 로버트 허드슨입니다. 저희 아까 이제 화면에서도 잠깐 나왔던 예. 분인데 그분이 거의 한 3년 정도를 계속 우승하셨던 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분을 제치고 예. 우승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정말 아마 주변에서는 박현주 선수가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것 같긴 한데 어땠어요? 예, 거의 제가 네. 우승한다고는 예상은 거의 5%도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몸이 아프고 또 수술을 받고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 네. 한 3, 4개월 정도 사실 일상생활 거의 못 하셨잖아요. 예. 근데 어려운데 그 짧은 기간 안에 또 이렇게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습 시간이 고작해서 뭐 6, 7개월 네.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 거예요. 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연습을 하신 거예요? 아,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훈련을 했고요. 네. 비가 오면 이제 실내 운동으로 대체도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승되는 게 아니네요. 지금 지금 트랙을 돌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연습이네요. 저기는 계명대학교 운동장입니다.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트랙에서 예, 연습하세요? 예, 연습합니다. 근데 같이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저기 어쩌다 한 번씩은 예, 동호 힘든 분들. 동호회 분들. 지금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트랙을 달릴 수가 있는데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 오는 날에는. 비가 오면 헬스장 가서 이제 러닝머신 러닝머신에서. 달리고 합니다. 와. 탄탄한 몸을 저희가 또 이렇게 사진을 남아. 마라토너는 몸에 지방이 있을 수가 없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저렇게 연습을 하는 모습만 보면 누가 뭐 지금 투병 중인 환자라고 생각하겠어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마 같이 연습하는 사람도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예. 투병 중이라는 걸.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괜찮으시죠? 가끔 검진 할 때. 예, 지금은 네. 검진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는데 우선 그래도 계속 조심하고 예, 계시는군요. 조심하고 네.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암을 극복하고 다시 달릴 수 있게 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우선에 식습관이랑 생활 습관이 바뀐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아프기 전에는 뭐 네. 커피도 입에 달고 살고 뭐 음식도 뭐 통닭, 뭐 피자, 치킨, 고기 이런 종류만 먹고 야채는 거의 어이구. 먹지 않고 아, 이랬었는데 네. 가공식품만 먹고 지금은 가공식품은 아예 일절 먹지 않고 예. 그리고 채식 위주로 거의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건강해진 것 같아요. 혹시 팀 제국도 이제 평소에 먹는 거 좀 신경 쓰십니까? 식단 관리 하시나요? 왜냐면 대회를 늘 꾸준히 나가신다. 저희는 식단 관리 안 합니다. 전혀 반대네.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저희는 먹고 싶은 거 제국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게 해주고 네. 또 어쩔 때는 또 없어서도 못 먹습니다. 저렇게 해도 3시간대 완주하신다고. 대단하신 거예요. 다른 분들 마라톤 안 해보셨죠? 제가 그 인터뷰를 위해서 10km 마라톤을 나가봤거든요. 예. 우와. 유니폼 멋있게 입고 네. 이봉주 선수처럼 그렇게 나와서 네.
와 선수들 뛰는 트랙으로 한번 잠시 합류해봤거든요. 제가 100m 뛰는 속도로 뛰더라고요 선수들이. 실제로 보면은요. 못 따라가더라고요. 정말 빨리 뜁니다. 정말요? 그리고 2시간대에 이렇게 주파하는 선수들 보면은요. 이게 마라톤이야 단거리야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빨리 뜁니다. 참고로 저는 10km 가는데 2시간 걸렸어요. 아니 우리 저기 박현준 선수께서는 네. 가볍게 뛴다고 아까 실내에서 연습할 때 그랬는데 가볍게 떠도 런닝머신에서 한 시속 17, 8 뭐 그 정도 놓고 뛰지 않으세요? 예, 좀 천천히 뛰면 런닝머신 한 13, 14 정도 놓고 뛰고 천천히 가요? 예, 좀 속도 낸다 싶으면 어느 정도? 낸다고 하면 한 17에서 18 정도 이럴 놓고. 줄 알았습니다. 예. 진짜 13 저는 13만 말도 안 되면 돼요. 옆에 손잡이 잡아야 돼요. 일반인은 뛰기 저는 힘듭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저 6 놓고도 빨라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요. 대단한 아,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데요. 이 정도 되는 거 보면 아마 지금 다음 대회 벌써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 예, 내년에 네. 대회를 서울 마라톤이랑 네. 예, 대구에서 개최되는 대구 마라톤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역시나 목표는 우승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우승을 딱히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기록을 항상 생각하고 달려가지고 기록을 항상 생각하고 달리다 보면 뭐 그게 이루어지면 우승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달리기를 다시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예, 달리기를 다시 안 했으면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예, 달리기를 하면서 제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뭐 잡생각도 사라지고 네. 이래 해가지고 이제 평생 달리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네. 건강한 삶을 네. 또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까지 다 건강해지신 모습 보니까 저희도 다 뿌듯한데요. 네. 이 대구 국제 마라톤이 굉장히 행사가 커지고 아, 있거든요. 내년에 아마 기대되는데요, 그때 우리. 달리는 모습 제가 정말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부자 마라톤 우리 팀 제국 만나볼 텐데요. 두 분이 함께 이렇게 휠체어를 밀면서 달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 제국이가 15살 때 정도 했을 겁니다. 2012년도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2년 정도 된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2012년이면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러면 얼마나 자주 마라톤 대회를 나가세요? 요번에 올해 경주 10월 달에 경주 네. 마라톤에 참가했었고 예. 또 일주일 뒤에 춘천 마라톤에 또 참가했었고 오. 네. 또 일주일 뒤에 서울 마라톤에 또 참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대회 연달아서 계속 나가셨는데 네. 아까 사진에서 봤던 우리 현준 씨도 나갔던 그 서울 대회는 마라톤. 악천후였거든요. 저도 그날 압니다. 예. 추웠는데 날씨도 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추웠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이제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네. 또 제우기를 이렇게 준비시킬 때 또 비가 왔다 안 왔다 했었고요. 또 이제 출발하고 나서는 이제 비는 안 왔지만 아까 선수께서 말씀하신 예. 대로 한 20km 지점 가니까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예. 제국애한테는 감기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예. 감기로 인해서 이제 폐렴이 올 수 있고 예. 또 폐렴이 오다 보면 이제 제국이 생명까지 위험하다 보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국이 워낙 또 더 재밌어하고 비 맞는 걸 즐거워했었어요. 아유, 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다행히 그래서 제국이가 즐거워해서 저도 재밌게 완주했던 것 같습니다. 비 오는 거 좀 무섭진 않으셨어요? 제국 씨 얘기 좀 들어보고 추웠는데 싶은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날. 네.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서울 마라톤 때 저는 왔는데 네. 아빠가 뒤에 있어서 괜찮았어요. 아빠가 힘이 되는구나. 저는 사실 마라톤 중에 벚꽃 마라톤 제일 좋아해요. 좋죠. 아마 거기도 네. 분명히 출전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 풀코스는 몇 번 정도 완주하셨어요 마라톤?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풀코스만 한 39번 완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39번이요? 네. 그렇게 많이 그렇게 아니라고 해놓고서는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39번 하셨다. 이게 저희가 그냥 부자를 모신 게 아니라 네. 부자 마라톤 부자. 그러니까 마라톤은 정말 완주를 많이 한 예. 완주 부자 마라톤 부자를 아니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풀코스만 39번이면은 뭐 하프코스 다른 대회도 또 나가셨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풀코스든 하프코스든 그 대회는 제국이가 네. 다 정합니다. 이게
마라톤 정보를 찾아서 네. 어느 지방의 어느 대회 예. 이제 가고 싶은 곳을 찾아서 접수를 하고 아드님 몫이군요. 예, 그거는. 예, 접수비를 내고 예. 네. 그러면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예. 연습을 하고 그래도 뭐 하프 코스도 뭐 몇십 번 달렸고 이제 재욱이랑 같이 이제 여름밤에 달리는 100km 울트라도 달렸었고 50km 울트라도 예. 다녔었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제안은 아마 아드님이 하셨을 것 같은데 첫 달리기 기억나시나요? 처음 제안한 건 뭐 재욱이나 저나 그런 게 아니었었고 네. 그냥 우리는 그냥 처음에 국토종단부터 국토종단. 네, 시작했습니다. 국토종단 하다가 마라톤을 이제 예, 맞아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국토종단으로? 처음 1차 국토종단이 이제 부산역 광장에서 네. 서울시청 광장까지 이제 600km를 며칠에 걸쳐서? 그거는 14일? 14일. 24일. 네. 그건 1차 국토종단이었고요. 또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 1차라고 하신 2차 거니까. 국토종단은 이제 해남 땅끝마을에서 네. 임진각까지 670km를 이제 더 먼 거죠. 엄청 먼 20일. 거죠, 진짜. 20일. 이제 더 빨리 걸었죠. 더 빨리. 네. 와, 저는 막 상상이 안 가요. 이야. 땅끝마을에서 그거 달린 임진각까지. 거잖아요. 완전히 와, 끝까지. 진짜 뭐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 보셔서 좋았겠구나 하지만 엄청 고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큰 도로에 지나갈 땐 위험하고. 이제 제우가 전동 휠체어를 조종하면서 가는데 예. 저는 뒤나 옆에서 이제 에스코트를 하면서 가는데 큰 차들이 지나갈 때면은 이 몸이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럼 먼지도 많이 나고 예. 그래서 도중에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네. 제우가 우리 힘들으니까 여기서 멈추고 이제 집에 돌아갈까 얘기를 하면 제우는 절대 그런 말을 안 해요. 꼭 완주하겠다고 네. 포기 안 하고 대단하다.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6번이나 했던 것 같습니다. 6번이나. 남들은 꿈도 못 꿀 그 국토종주를 6번 하셨는데 근데 그게요. 그냥 아드님이 아빠 우리 국토종주 할까? 응 오케이 이거는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왜 네. 국토종주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재욱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예. 운동회를 했는데 그 운동회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운동회 구경을 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갔는데 재욱이 혼자만 걷지를 못하니까 조그만 나무 그늘 아래서 아이들 친구 가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이제 제 속으로 아들한테 너는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겠다고 제 가슴속으로 이제 다짐을 하고 이제 스스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들에게 좀 큰 세상을 좀 보여주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로 이제 국토종주를 한 건데 네. 처음 그 국토종주 했을 때 아버님과 우리 아드님 어떠셨어요? 이제 재우에게 이제 국토종단 얘기를 했을 때는 국토종단이라는 뭐 자체를 몰랐어요. 예. 아빠 그게 뭐야 했는데 그래서 네. 제가 아들하고 아빠하고 부산에서 어디까지 우리 목표 지점을 정해서 둘이서 날마다 몇 킬로씩 걸어가면서 산도 보고 들도 보고 길에 있는 돌들도 보고 네. 세상을 많이 보는 거야 말해주니까 그때서 좋다고 그렇게 하기 시작이 됐죠. 그럼 재국 씨 네. 그 부산에서 처음 국토종주 네. 시작했을 때 기억 나세요? 어떠셨어요? 네, 기억이 많이 나요. 정말 신나셨나요? 혹시 국토종주를 시작한다는 생각에? 아빠랑 걸어서 천천히 간다는 게 기대가 됐어요. 그래도 막 10여일, 20일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 적은 없었고 아빠가 다리 아플 예. 때 네. 조물라 좋아해서 괜찮았어요. 그럼 국토종주 할 때도 이제 휠체어를 아버님께서 밀고 다니는. 국토종단 할 때는 제국이 스스로 예. 전동 휠체어를 조종을 해서 스스로 완주를 예. 하게 했고요. 예. 이제 그 뒤로 이제 제국이 몸이 좀 더 안 좋아졌을 때 네. 이제 그때서는 제가 휠체어 태우고 마라톤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국토종주는 산도 보고 들도 보고 가다가 또 쉬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마라톤은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왜 국토 종주를 계속 하시지 그리고 마라톤을 하셨을까요? 국토종단 도중에 2차 국토종단 도중에 재욱이하고 걸어가면서 많은 대화를 할 때 우리나라 말고 다른 곳 가고 싶은 곳이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재욱이가 서스럼없이 미국에를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미국에를 가고 싶어 물어봤더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있는 나라라서 꼭 한번 가보고 싶고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 종단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너무너무 크니까 우리나라가 같이 걸어서는 갈 수 없고 그럼 아빠가 달려서 재욱이하고 저기 이제 횡단을 해주겠다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근데 저는 재국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재국 씨도 힘들지만은 휠체어 밀면서 달리는 아빠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빠 이제 그만하자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혹시? 많이 덥고 아빠 많이 힘들 때 아빠가 그만하자고 했었는데 너무 더워서 그만둔 적도 있어요. 너무 더울 때 너무 힘들 때는 날씨가 아빠도 좀 쓰러지면 안 그렇죠. 되니까. 예. 그럼요. 건강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미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팀 제국의 이제 아빠가 제국 씨에게 큰 꿈을 꿀 수 있는 걸 그 환경을 만들어 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아버님의 역할이 좀 지대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제국 씨는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미국을 선택한 거잖아요. 평소에도 더 큰 나라에 대한 로망이랄까 이렇게 있었던 걸까요? 제가 가고 싶은 뉴욕도 뉴욕. 있고 그랜드 캐년도 있고 그랜드 캐년. 오. 제일 큰 나라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 팀 제국이 미국 갔습니까? 약속했던 그 횡단은 아직 다 완주를 못해 이제 하지를 못했고요. 이제 제국이가 하고 싶은 뉴욕 마라톤은 이제 2015년도에 한번 도전을 해서 출전을 하셨었어요? 네네네. 뉴욕 마라톤이 원래 자격 요건 필요한데 뉴욕 마라톤. 뉴욕 마라톤은 그 기록이나 그런 거는 이제 상관을 안 하고 이제 듀오 팀이라고 저희 아빠하고 아들하고 뛰는 팀이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뉴욕 마라톤을 참가하면서 저희가 많은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꿈에 대한 열정에 대한 것도 많이 보내서 주최 측에서 듀오 팀을 아예 장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듀오 팀이 생겼어요. 보스턴 마라톤처럼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기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자격 요건은 없었지만 듀오 부문을 아예 만들어 주셨. 그러니까 저희 때문에 계기가 됐어요. 신설을 만든. 대단하네요 진짜.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 부분 단독 출전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 1등 하셨겠는데? 이제 그 첫 해 그때는 저희하고 한 3팀인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는 이제 그 4팀 중에 2등을 하기는 했고요. 와. 뉴욕 마라톤 대회까지 출전한 우리 팀 제국. 그 영상이 저희가 준비돼 있거든요.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여기가 뉴욕인 거죠? 네. 얼굴이 벌써 신났어요. 제국 씨는. 제국 씨. 제국 씨, 뉴욕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떤 점이 제일 좋았어요?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저기도 앞에 옆에서 엄지척 해주시네. 얼굴에 태극기까지 붙이고. 저 때가 제국 씨가 몇 살 때였습니까? 그때 한 20살 때 아니 20살 때인가? 20살 때. 저 기마 경찰들과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마 경찰관 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던 모양이에요. 뭐 경찰관 분들도 또 여러 세계 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났어요. 우리나라 대회도 뭐 물론 뿌듯하겠지만 해외까지 나가서 저렇게 완주하셨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게다가 모든 인종의 응원을 받으면서 저렇게 정말 가지 않았으면 특별한 너무 경험. 많이 후회할 뻔했어요. 정말요. 2016년. 파이팅을 외쳐주시는 모습을 저희가 응원 화면을 문구도 통해서 준비를 봤습니다. 근데 저는 또 걱정이 됐던 게 뉴욕이 미국 중에서도 좀 먼 편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장시간 비행은 힘들지 않으셨는지.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제 네. 재욱이는 그 건강 때문에 병원에서 주치 선생님과 상담을 많이 했어요. 네. 재욱이가 비행기를 타도 되냐 안 되냐. 했을 땐 처음에는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주치의께서도. 근데 재욱이의 꿈을 들어보시고 이제 비행기 이제 타도 된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또 나름대로 부모이기 때문에 네. 중간에 그 14시간이란 비행기 시간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재욱이는 정상인 사람들보다 더 씩씩하게 잠도 한숨 안 자고 비행기 안에 있는 게임기와 영화를 다 틀어서 보면서 게임하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녔어요. 가는 순간부터 다 즐거운 거예요, 그냥. 대단 걱정이었네요. 아까 왜 박현준 선수도 의사께서 행복하면 달려라라고 한 것처럼 행복하면 비행기 타도 된다. 이거 저희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 아픈 과정에서 풀코스 우승까지 한 박현준 선수도 대단하지만 이 두 부자 팀 제국도 대단한데 정말 박현준 씨 어떠세요? 이 두 달리는 팀 모습도 제국에 보셨는데. 달리는 모습 보면서 네. 감동받습니다. 정말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들 정말 기적의 마라토너들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좀 얼만큼 기록이 나왔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뉴욕 마라톤? 뉴욕 마라톤에서는 그냥 빨리 달리지 않았어요. 네.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많이 구경도 해야 되고 네, 많은 네. 사람들도 만나야 되니까 뉴욕 마라톤은 4시간 46분인가 네. 그렇게 들어왔고요. 뭐 응원해 주시는 분들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볼 거 있으면 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재밌게 완주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재국 씨 뉴욕 구경도 좀 꽤 많이 하셨는지 어떤 건물이 좋았는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뉴욕에. 인파이어 빌딩에서 내려다 보는 게 너무 멋지고 멋졌어요. 그 말로만 듣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셨고 정말 높은 곳이잖아요. 아드님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아버지도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은데요. 재욱이 덕분에 저도 미국 구경을 한 거죠. 너무너무 이게 물론 마라톤도 완주를 했지만 네. 아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기적처럼 제 힘만으로 될 수도 없는 일이었었는데 네. 많은 관심으로 이렇게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안 해봐서 그 완주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이면에 아버지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39번의 완주를 하는 동안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네. 이제 처음 스타트를 해서 이제 이 선수도 말씀하셨지만 몸이 딱 느낌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뭐 좀 컨디션이 좀 괜찮다 할 때가 있고 좀 몇 킬로 지났는데 몸이 무겁네 할 때가 그렇죠. 있고 그런데 예. 무겁네 할 때는 진짜 한 20킬로 넘어가면 벌써 이제 이게 몸이 다운이 돼서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완주도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되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앞에 있는 아들을 보고 완주를 못했을 경우에 재국이가 실망할까봐 또 언제나 항상 웃고 있는데 또 웃지를 못할까봐 끝까지 완주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종훈 씨는 좀 포기하고 싶고 배종훈의 입장에서 그러나 내가 재국이 아빠니까 끝까지 달리신 거네요. 네. 진짜 아버지는 대단하다. 네. 아들의 웃는 모습이 그러니까요. 나에게 힘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완주해서 꼭 메달을 이렇게 걸어주고 싶죠. 제가 이 마라톤 선수는 아닙니다만은 상상을 해보면 그냥 뛰는 거랑 양손을 휠체어에 잡고 뛰는 거랑 이게 훨씬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이게 발이 움직이면서 손이 같이 움직여줘야 이게 뭔가 상하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까? 선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미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죠? 제가 또 유모차 밀고 많이 달려가서 알거든요. 짧은 거리는 몰라도 않아요, 그 긴 정말. 거리를 이거 잡고 뛴다는 건 진짜 힘든데 재국 씨는 그 뒤에 아빠 숨소리가 들리죠? 네, 아빠가 힘들어하는지 안 힘들어하는지 숨소리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막 숨소리가 막 거칠어지고 많이 힘들 것 같아 아빠가. 그럴 때 어떻게 아빠에 힘을 줍니까? 화이팅이라고 외쳐주기도 하고 예. 아빠 최고라고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 완주하고 나면은 어떤 세레모니를 하십니까? 이제 골인 이후에는 아빠 수고했다고.
아빠한테 뽀뽀도 해주고 그래요. 네. 어떻게 하나 한번 보여주세요. 아빠가 재욱 씨한테 하시는 거야. 진짜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면 사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그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수밖에 같은데. 없잖아요. 그 달릴 때 휠체어를 밀고 달릴 때 혹시 뭐 돌발 상황 같은 거는 발생한 적 없었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참가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제 대회 때마다 문제는 좀씩 있지만은 이제 올해 그 춘천 마라톤 대회 때 네. 처음으로 그 제욱이 휠체어가 펑크가 났어요. 도중에. 타이어가요? 네, 도중에. 생각지도 못한 이제 고생을 했는데 처음으로 마음도 덜컥 내려앉고 오늘 완주를 못하겠구나 또 생각도 했고 또 재욱이가 실망하겠구나 그 생각에 참 너무 속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집에서 춘천까지 출발할 때 네. 왠지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를 한번 챙겨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전까진 그럼 안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스페어 타이어를 챙기질 않았거든요. 어머. 근데 챙기고 싶다 해서 챙겨왔는데 진짜 펑크가 났고 천만다행이네. 네. 그래서 이제 대기선에서 이제 재국이 엄마가 기다린다는 생각을 해서 그 도중에 전화를 해서 우리 스페어 타이어를 빨리 그 방송 촬영팀한테 부탁을 해서 보내달라. 그래서 그분께서 흔쾌히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급하게 오셔서 이제 스페어 타이어를 이제 곧 교체를 하고 끝까지 완주를 했죠. 이 팀 제국은 3명이네요. 네. 어머니가 계셨어요. 네. 교체 작업까지 할 수 감독 겸 있는. 코치. 그렇습니다. 저는 휠체어 타이어가 펑크 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저도요. 생각도 못했어요. 네. 너무 당황했고 재욱이도 아마 순간적으로 오늘 완주는 못할 거야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타이어 교체를 잘 해가지고 완주를 하신 번에 거죠. 완주를 해낸 춘천 거죠. 마라톤도.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재국 씨가 지금 근육병을 앓고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몸이 안 좋아진 건가요? 재욱이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많이 이제 몸이 좋지는 않았지만 계속 울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근육병이라는 걸 찾지를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좀 사시가 있어서 그 사시를 이제 수술을 해주려고 병원을 찾았더니 네. 이제 재욱이가 사실 수술을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네. 재욱이는 전신 마취하면 깨어나지를 못할 수가 있다고 네. 이제 간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못 하고 계속 간 치료만 했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도 아이가 잘 걷지도 못하고 성장도 느리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병원 측에다가 얘기를 해서 판명된 게 이제 근육병이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예, 그 전에 이제 엉뚱한 예. 간 치료만 했었고요. 저는 아까 그 화면에서 근육병을 극복하겠습니다라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극복이라고 얘기하셔서 그런데 그럼 치료 방법은 없는 건가요? 처음에 진단 받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치료 방법도 없고 이제 아이 때부터 근육병 투병 중인 아이들은 이제 20살을 못 넘긴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청천벽력 뭐 같은 무슨 소리네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천정만 보게 됐었고요. 지금 재국 씨는 그러면 24시간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데 아버지 그럼 일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재욱이도 아프지만 또 재욱이 누나도 지금 투병 중이에요. 그리고 재욱이도 이렇게 이제 근육병이 있고 하다 보니 이제 요즘 저는 아이들 케어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은 전혀 못해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뭐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급하게 일손이 필요할 때 그런 데가 이제 일손 도와드리고 좀 일당 좀 받고 그런. 그러시군요. 그러면 우리 재국 씨한테 분위기 좀 바꿔서 올해 정말 많은 마라톤을 출전을 하셨는데 가장 좋았던 곳은 어디였는지 궁금해서요. 올해 4월달에 있던 네, 4월에. 합천 벚꽃 마라톤이 제일 좋았어요. 저랑 통하네요. 저는 역시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건 경주 벚꽃 마라톤이지만 합천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왜 거기가 또 그렇게 특별히 마음에 들었는지 여쭤볼게요. 벚꽃이 막 빛처럼 내리고 네. 너무 이뻐서 좋았어요. 그렇죠. 봄에 벚꽃 흩날릴 때 도로를 달린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정말 그림인데요. 네, 재국 씨가 이렇게 사랑하는 합천 벚꽃 마라톤 대회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죠.
이게 올 4월 경남 오. 합천 벚꽃 마라톤. 벚꽃이 지금 날리는 거죠 벌써? 아닌 날리는 건가요? 건 아니죠. 출발할 때. 나 벚꽃인 줄 알았어. 근데 날씨도 흐드러지게 좋고요. 폈네요. 야. 엄마? 우리 합천 마라톤 대회가 야. 날짜 잘 정했나 봐요. 네. 제대로 된 날씨와 벚꽃이 날리는 광경까지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은 누가 촬영해 주십니까? 영상. 촬영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휠체어에 카메라를 이렇게 달아주면 그 영상을 제국이가 이제 편집을 해서 네. 제국 씨가 직접 편집하는 거예요? 대단한데요. 혹시 유튜브에도 올립니까? 제국이가 이제 저는 못 하고요. 네. 제국이가 조금씩 가끔가다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뭔가 전문가의 느낌이 났어요. 팀 제국이라고 딱 하단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 영상 촬영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예요? 처음에는 네. 앞모습을 제가 제국이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카메라를 두고 이제 휴대폰으로 제국이가 어떤 시선이 가는지 어떤 걸 구경을 하는지 궁금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영상 촬영이 시작된 거죠. 그렇군요. 마라톤 풀코스 뭐 어느 날 갑자기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대회 출전했다고 해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평소 훈련 어떻게 하세요? 제국이가 병원 갈 때나 아니면 이제 기상 악화로 비가 오거나 춥지 않은 추운 날은 이제 연습은 못 하고요. 예. 조금 이제 계절 따라 다르겠지만 제국이가 나가고 싶어 할 때는 거의 나가고 연습을 좀 저희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언제나 두 분이서. 저희는 항상 함께합니다. 항상 함께. 팀이잖아요. 팀이니까. 팀 역시. 제국이잖아요. 팀이 그냥 그러니까 꾸준한 팀이 아닙니다.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39번의 완주가 있었던 거네요.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팀 제국이니까 팀장은 우리 제국 씨가 팀장이죠? 그럴 것 같아요. 맞네. 그러게요. 팀장 입장에서 아빠가 더 열심히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쉬어가면서 쉬엄쉬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처럼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열심히 하라는 얘기네. 그래도 네. 대회 때는 막 기록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야 되지만은 연습 때는 서로 대화도 많이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좀 하실 것 같아요. 네네. 뭐 이제 대회 나가기 전에 연습하면서 제국이가 어떻게 불편해 하는지, 다리가 어느 쪽이 아픈지 자세를 잡아줘야 하고, 뭐 이제 구경할 게 있으면 또 구경도 하고 또 중간에 또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연습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주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국 씨에게 여쭤볼게요. 어떤 대회 나갈 예정이죠? 내년에 보스턴 마라톤에 나갈 예정이에요. 그 미국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 이 대회가 그냥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자격을 얻으신 거예요? 작년 서울 마라톤에서 이제 제 나이 때 이제 기록을 만들었는데요. 예. 그 전에도 이제 갈 수 있었으면 갔지만 마라톤이라는 게 워낙 정정당당한 운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기록을 만들어서 가야겠다 하다 보니 조금 약간 늦춰졌습니다. 그 자격 요건은 통과하신 거예요? 네, 이제 우리 기록으로 이제 보스턴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가할 수 그 있는 연령대별로 이제 어느 정도 안에 네, 들어야 네, 된다. 네. 50대면은 그 마라톤 풀코스 어느 정도에 끊어야 3시간 30분. 3시간 30분. 오. 그러니까 자격을 네. 취득하신 거예요. 올해 얻으신 거예요. 이제 올해 추첨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예. 접수를 하셨기 때문에 예. 추첨도 어려웠다 했는데 기적처럼 저희가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야, 됐습니다. 우리 팀 제국 내년에 또 미국 가게 생겼네요. 그러니까요. 저 밝은 얼굴을 보십시오. 제국 씨. 와. 가고 싶었던 뉴욕에 가지고 보스턴까지 가는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바로 드는 생각은 국내도 아니고 미국을 이렇게 가려면은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예, 경비는 비용. 어떻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갈 수 있다는 소식 들어서 너무나 기쁘기도 예. 했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걱정이 많아요. 네.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나. 그래서 하지만 좀 제가 틈나는 대로 또 일도 해야 하고 또 열심히 해서 우리 제국이 꼭 꿈을 이뤄줘야 된다는 생각밖에 지금 들지 않아요. 저는 진짜 달리고 싶은 마음은 늘 있는데 조금만 달려도 다리가 자꾸 가지 말라고 잡아 당기고 심장이 막 멈추라고 막 그렇게 재촉을 하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달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달리지 않았다라면 또 제국이가 앞에 있지 않았다라면 아마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국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제국이가 앞에 있기 때문에 또 제국이의 꿈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국 씨랑 오랫동안 달리시려면은 아버님께서 건강 관리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한 기적의 마라토너 세 분께 마라톤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여쭤보고 싶어요. 박현준 씨부터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마라톤은 내 인생에서 무엇이다? 동반자이고요. 동반자. 그리고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동반자이자 원동력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팀 제국의 아버지께서 마라톤은 제국이다. 근육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꿈을 가지고 우리 제국이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마라톤은 제국이다. 우리 제국 씨에게 마라톤은 아버지다?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같이 행복이다. 달리니까. 네. 어머나. 달리는 건 행복 그 자체인 거죠. 정말 행복함이 넘치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분이 어떤 마음으로 달리고 싶은지 앞으로의 계획과 꿈 들어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우리 현준 씨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기록 달리기를 계속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중에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달리는 이런 달리기를 좀 하고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는 좀 재능 기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또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군요. 네, 우리 팀 제국은요? 이제 앞으로 제국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라면은 저는 계속 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국이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또 더 열심히 또 연습도 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 마지막 대륙횡단이라는 꿈이 있으니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습할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도 세 분 건강하게 달리실 수 있길 또 세 분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아침마당 대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기적의 마라토너라는 수식어가 뭐 손색이 없다는 거, 결국 과정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달린다는 것, 이 달리기라는 운동이 우리 삶에 참 많은 것을 선사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얘기 듣다 보니까 희망차게 달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아침마당 대구 시청하신 분들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겨울에는 걷고 달리면서 건강한 겨울나기를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침마당 대구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